스포츠 서울이 사실 등락폭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커요. 예. 저는 이거는 제가 약간 그 정보 매매, 그 정보도 뚜렷하게 사실 없어요. 뭐가 이럴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듣고 소량을 이렇게 사본 건데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급등 예상주 만약에 저희가 추천을 드린 경우에는 전문가분들 중에도 이거는 뭐 내용 보지 말고 뭔가 차트와 거래량 아니면은 내용 중에서 뭐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도 간혹 있잖아요, 종목들이.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거는 좀 마음 가볍게 들어간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손실폭이 뭐 손실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수익률이 잘 났다가 수익률을 대부분 반납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급등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런 종목 투자할 때는 마음을 비우고 그냥 이렇게 둬야 되나요? 아니면 그때도 한번 그런 적 있으시죠? 어제장인가 설명을 해주실 때 엄청 수익이 많이 났다가 다시 또 손실권에서 매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 돼요. 마음 놓고 할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졸이면서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마음을 놓는다라는 것은 가치 투자 영역이고요. 어떤 뭐 정보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그럴 경우에 마음이 이제 뭐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라는 것이 이제 뭐 본인이 판단했던 다른 분들이 판단을 한 것이든지 간에 정보가 있을 경우에 마음이 편하게 오히려 하시는데 네. 정보가 있을수록 오히려 더 마음을 졸이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 정보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저 사람이 그 정보를 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준 게 아니라 정보를 준 분도 주식시장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내가 판단해야지 다른 사람이 판단한 걸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좀 졸이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스포츠 서울이 모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차례 더 레벨업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만약에 뚫고 올라가주면 2,000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홍민희 앵커가 잘못된 매매를 했다라고 봐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음봉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는 잘 버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과정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손절이 나왔어야 돼요. 이때 당시에 손절이 나오는 게 그러고 나서 다시 주가가 뭐 5,000원, 6,000원 간다 하더라도 그래야 다음번에 있어서 실수를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때를 어쩔 수 없이 견뎠고 이게 결과론적으로 좋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는 빵점이죠. 근데 그냥 견딜 수 있었던 게 그래도 저때 음봉이 나왔을 때도 플러스 13%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견뎠던 거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음봉이 나왔다. 네. 이게 지금 봉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여기서 만약에 음봉을 하루에 길게 10몇 프로를 빼버린다. 네. 그러면 장중에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제 양봉이 나옴으로써 결과론적으로 좋아졌었던 것 뿐이지 그땐 잘 버텼다라는 것들이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놓고 보면 여기서 반반이에요. 확률은. 반반인데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은 놓고 보면 차트가 이쁘게 모양이 변했죠. 네. 주봉으로 놓고 보면 더 모양이 이쁘게 변한 상황이죠. 이런 모습들 보면 잘 버틴 거지만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넘어가는 건 아니죠.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동일한 상황에 있어서의 이런 과정들을 또 이런 경우가 오게 된다면 홍민희 앵커는 이제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버텼더니 올라가 주더라. 네. 올라갔던 게 급락을 하더라도 이제 버티면 되지. 이런 잘못된 인식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통상적으로 급등했던 게 급락하게 되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원칙적인 부분. 여기서 물론 이제 뭐 유도리라는 게 좀 들어가죠. 때로는 버티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원칙으로 봤을 때는 홍민희 앵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긴장을 하고 조심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놓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종목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되돌리지 말라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수익이 한 20% 넘어가면 마음이 놓여요. 까짓거 뭐 떨어져도 뭐 20%면 하루에 20%를 떨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놓이지만 우리가 20% 벌었다라는 건 그건 대단한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네. 솔직히 1년에 몇 번 20% 벌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걸 소중히 지킨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경우다. 여러분들 그 도둑들이란 영화 네.
보셨죠? 네. 도둑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이제 마카오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카오박이라는 네. 사람이 한 80억을 정도를 벌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전지현 씨하고 마카오박이 단둘이 이제 그 체육관에 있었을 때 그랬어요. 나 같은 경우 80억 벌었을 때 손을 띄었을 것이다. 전지현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카오박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럴 성격이면 자기는 그렇게 벌지 못했다.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마카오박은 계속 지르는 거예요. 질렀더니 그게 운이 좋아서 80억이 됐고 80억이 된 걸 또 지르다 보니까 3일 만에 그거를 털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른 거예요. 그럴 성격이 아니었으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1억만 벌어도 새 가슴인 사람들은 그냥 나오는 거죠. 그걸 지키는 거죠. 80억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가 최선이다. 수익도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영화를 보면서 뭐 항상 저야 그렇죠. 투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면 대사가 아주 뇌리 속에 남는 그런 대사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매매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 게 있는데 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저와 같으신지 이건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심리가 이렇게 계좌를 제가 이거 들여다 보잖아요. 상승하고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은 잘 안 들여다봐요. 근데 손실 나고 있는 것만 계속 들여다봐요.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동일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익도 좀 지켜져야 되고, 그렇지만 홍민희 앵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투자의 패턴이 조금 가치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GMP라든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차피 좀 중기적으로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라면 지켜보겠다라는 개념이고 손실 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라버리겠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실 난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쳐다보는 게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우리가 호가를 올리려고 그러죠. 찌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인가, 과연 손실을 여기서 자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네. 고민들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라면 홍민희 앵커 상당히 바쁘신 분이잖아요. 네. 낮에 움직이셔야 되고 네. 방송도 해야 되고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데서 홍민희 앵커를 찾으니까 현실적으로 매번 이제 뭐 화장실에서 본다든지 틈틈이 보게 되는 거죠. 이동 중에 잠깐 보게 되는 경우인데 그러한 것보다는 뭐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집에 가서 네. 혼자만 있는 시간에 그럴 때 오히려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릴 정도로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많은 시간이 아니라 뭐 주무시기 전에 잠깐 한 1, 20분 정도 고민을 해보고 매번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때 딱 어떤 필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잘라야 되겠다. 이거는 뭐 내가 버텨야 되겠다. 네. 그거를 가지고 버텨셔야지 이거를 보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지난번에 스포츠 서울 같은 경우는 놓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장중에 우리가 9시서부터 3시 반까지 고민한다는 건 냉정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게임하고 계신 거예요. 게임이지 거기서 호가를 보고 고민한다? 거기서 좋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호가를 본다라는 것은 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종목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혼자만에 있을 시간에 결혼하신 분들도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1, 20분 정도 혼자 그냥 뭐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좋지만 독립된 공간이 없더라도 안방에 나 한 10분 정도 혼자 있을게.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 것들. 어차피 주식으로 돈 벌어다 들겠다는데 어느 와이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라면 훨씬 더 수익률이나 계좌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죠. 이걸 들여다보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생각을 냉정한 거예요. 해보는. 우리가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드는 생각들이 때로는 냉정한 결정들이 퍼뜩퍼뜩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오늘 밤에 한번 짧게나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그렇죠. 갖고 내일 한번 예. 말씀드릴게요. 예.